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배웠고요. 오늘은 이제 IR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 커브고, 저희가 이제 진동 에너지 준위.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한다고 그랬죠. 회전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했어요. J는 0부터 시작하는 점. 그리고 에너지 준위를 각각의 바이브레이셔널 레벨을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진동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주게 되면은 얘는 포톤 에너지가 크진 않기 때문에 진동 에너지를 옮길 수는 없고 회전 에너지 준위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였어요. 오늘 이제 마이크로웨이브가 아니고 아이언을 쏴줄 거예요. IR 포톤은 마이크로웨이브보다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V 이퀄 0에서 V 이퀄 1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데 여기 여러 개의 로테이셔널 레벨이 있다는 거죠. 지금 어느 레벨로 올라갈 거냐? 보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뭐가 있냐면 셀렉션 룰이라는 게 있어요. 아무 트랜지션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특별한 룰을 만족하는 트랜지션만 가능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J값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V도 마찬가지로 하나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셀렉션 룰의 근거에서 가능한 트랜지션을 그려보면은 예를 들어서 요거는 요 트랜지션은 불가능한 트랜지션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얘는 요 아래 셀렉션 룰을 만족을 시켜. 그러나 윗 셀렉션 룰을 만족시키지 않죠. 왜 그러냐면 여기가 J 이퀄 0고 여기가 J 이퀄 0거든요. 그래서 0에서 0으로 가는 트랜지션은 요 셀렉션 룰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이가 되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요걸 기준으로 삼도록 하려고 요거는. 그리고 요 에너지 준위는 요 에너지 값은 얼마가 될까요? 에너지 준위는 H 뉴가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중간고사 전에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바이브레이션 에너지 준위는 V라는 양자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표현된다고 예전에 배웠었어요. 이거는 진동 에너지 준위. 여기서도 V 양자수가 몇부터 시작하는 정수냐면 0부터 시작하는 정수. 그래서 0 대입해주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 H입니다. 1 대입해주게 되면 얘가 2분의 3 H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간격은 HD가 이 트랜지션은 불가능한 트랜지션이지만 내가 앞으로 요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점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제로에서 제로 올라가는 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하지만 보이지는 않아. 왜냐면 요 셀렉션을 만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럼 보이는 트랜지션은 뭐냐? 요게 보이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은 위쪽 셀렉션들도 만족시켜주고 아래쪽 셀렉션들도 만족시켜줘요. V도 1 증가했고 J도 1 증가했죠.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도 가능한 트랜지션. 1에서 어디로 가냐면 2로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트랜지션도 가능해요. 3에서 4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요것들은 전부 다 이 트랜지션을 만족하는 트랜지션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가능해요. 요 트랜지션의 특징이 뭐냐면은 델타 J가 플러스 1인 트랜지션이고요. 근데 마이너스 1인 트랜지션도 가능해요. 마이너스 1인 트랜지션은 요거 1에서 0으로 가는 거. 이거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2에서 1로 가는 거. 얘도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에서 2로 가는 거. 요 트랜지션들은 델타 J가 마이너스 1인 트랜지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이는 화살표들이 전부 요 셀렉션들을 만족하는 트랜지션이라는 거죠. 그럼 요 트랜지션의 위치를 내가 여기다 오른쪽에다 이제 그려주려고 해요. 그때 앞서도 얘기했지만 뭐가 기준이냐면 얘가 기준이야. 0에서 0으로 가는 트랜지션을 기준으로 삼도록 할 거야. 보이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은 요 셀렉션들에 만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기준점이 바로 요 점선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은 뭐예요?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에 비해서 화살표가 더 길죠. 얼마큼 길 거냐면은 요만큼 길 거야. 근데 요 길이가 얼마냐면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2b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 화살표에 비해서 이 화살표가 2b만큼 더 길어졌어. 그래서 픽의 위치는 여기로부터 2b만큼 떨어지는 곳에 첫 번째 픽이 등장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픽은 요 픽이에요. 자,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를 비교해 볼 거거든요. 근데 얘는 요만큼은 늘어났지만 요만큼은 줄어들었어요. 요만큼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2b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얼마가 되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가 4b가 되죠. 따라서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를 비교해 보면 요 화살표의 길이가 4b만큼 늘어나고 2b만큼 줄어들었어요. 그 말은 2b만큼 늘어났다는 얘기죠. 따라서 요 트랜지션 픽의 위치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서 다시 2b만큼 올라간 쪽에. 이거 두 번째 픽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요 트랜지션. 요 트랜지션에 비해서 요만큼이 늘어나죠. 요만큼이 얼마냐면은 지난 시간에 6b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얼만큼 줄어들었냐면 요만큼 줄어들었는데 요만큼이 얼마냐면은 4b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요 화살표하고 요 화살표를 비교해보면 요 화살표의 길이가 6b만큼 늘어나고 4b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또 2b만큼 늘어나는 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요 픽은 다시 여기서 2b만큼 오른쪽으로 와서 픽이 보인다. 결과적으로 뭐죠? 여기 있는 픽들은 2b만큼 간격이 됩니다. 요 픽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델타 J가 1 증가하는 트랜지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 감소하는 트랜지션이 있겠죠. 자, 요쪽이 1 감소하는 트랜지션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기준이에요. 요게 기준. 자, 요 픽하고 처음 보이는 픽은 요 픽이에요. 요 화살표의 길이하고 요 화살표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은 요 화살표의 길이는 얼마만큼 줄어드냐면 요만큼 줄어들어요. 요만큼이 얼마냐면은 2b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픽의 위치는 어디로 갈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왼쪽으로 갈 거예요. 2b가 첫 번째 픽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제. 그 다음에 요 픽은 어떻게 될까요? 요 픽하고 요 픽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얘는 2b만큼 늘어나고 얼마큼 줄어드냐면은 4b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2b만큼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픽의 위치는 다시 요거보다 왼쪽으로 2b만큼 갈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옆 픽들도 2b 간격을 유지하게 돼 있어요. 요 픽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델타 J가 1 감소하는 트랜지션입니다. 그래서 IR 스펙트럼을 보면은 이런 모양이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주게 되면은 스펙트럼이 있으면은 요 놈이 이런 식으로 보일 거예요. 요 간격은 얼마가 될 거냐면은 2b가. 그다음 왼쪽 픽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될 거예요. 요 간격이 마찬가지로 2b가 될 거예요. 가운데는 없죠. 가운데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바로 점선에 해당합니다. 점선은 어떤 트랜지션이냐면은 델타 J가 0인 트랜지션. 이쪽 부분은 델타 J가 1 증가하는 트랜지션이고 이쪽은 델타 J가 1 감소하는 트랜지션. I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이런 식의 모양이 보여요. 자, 이런 식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등간격의 픽이 뭐야? 등간격이야. 첫 번째 특징은 등간격이다. 그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랑 마찬가지로 2b에 해당해요. 두 번째는 가운데가 없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이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가 보이지 않냐면 이 트랜지션은 델타 J 이꼴 0인 트랜지션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보이지는 않지만 위치는 알 수가 있겠죠. 이 위치는 어디게 되겠어요? 요 픽과 요 픽의 가운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픽의 위치가 어디인지는 알 수가 있어요. 요 위치는 뭐에 해당하냐면은 요 위치는 요 트랜지션에 해당해요. 요 트랜지션 보이지 않지만 여기가 뭐라고 그랬죠?
HU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위치는 알 수가 있어. 보이지는 않지만 위치는 알 수가 있어. 근데 이 위치가 어디가 되냐면은 HU에 해당합니다. 이 위치가 에너지 단위라고 그러면 HU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IR 스펙트럼을 찍으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이 P값, 픽사의 간격으로부터 B값을 측정할 수가 있겠죠. B값. 근데 또 뭘 측정할 수가 있죠? U값을 측정할 수가 있다. 두 가지 측정할 수가 있어. IR 스펙트럼을 찍으면. 그럼 B값하고 U값을 가지고서 뭘 할 수가 있냐? 그래서 B를 측정할 수가 있고 U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 B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정했다고 했어? H바이 제곱을 2U의 R의 제곱으로 정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B를 측정하게 되면 뭐를 알 수가 있냐면은 결합 길이를 알 수가 있다고 했죠. U는 근데 어떻게 된다고 했죠? 우리가 중간고사 이렇게 배웠죠. 지속 주파수는 U분의 K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U를 측정하게 되면 뭘 알 수가 있는 건가요? 힘상수를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분자가 있으면은 이 분자의 결합 길이가 있어요. 이 결합 길이는 B로부터 측정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스프링으로 매달렸기 때문에 그 스프링에 힘상수라는 게 있어요. 힘상수 K라고 그러면 K는 뭐를 측정할 수가 있냐면 진동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다. 근데 IR을 찍어보면은 이 픽사의 간격으로부터 B를 측정할 수가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 위치는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위치로부터 진동 주파수를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힘상수를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IR을 찍으면은 힘상수도 구할 수가 있고 결합 길이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고 그래요. 뭐가 디테일하게 들어가려면은 지금 방금 내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요 픽사의 간격이 동등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프린트를 안 가져왔는데 이 픽사의 간격이 같지가 않아. 이 픽사의 간격이 점점 늘어나.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실제로는 같지가 않아. 왜 같지가 않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적인 경우에는 같지만 실제로 측정해보면 같지가 않아. 자, 왜 같지가 않냐면은 이게 포텐셜 커브고 얘가 V 이퀄 제로 얘가 V 이퀄 1. 그리고 여기에 회전 에너지 레벨이 있다. 여기에 회전 에너지 레벨이 이 간격은 2B, 4B, 6B라고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2B, 4B, 6B라고 했어요. 그리고 B는 방금 전에 뭐라고 정했다고 했죠? H바이 제곱을 2M의 R의 제곱이라고 했다고 했죠. B값은 따라서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R값에 따라 달라져요. R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원자 분자라고 그러면 원자 사이 거리가 R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B는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R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넥스 포인트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분자가 V 이퀄 1인 상태에 있다고 합시다. V 이퀄 1인 상태. 그럼 이 분자가 찰석에 연결된 게 아니죠. 뭐로 연결됐냐면 사실 스프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회전을 하는데 이 분자 원자 사이 결합 길이가 고정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얘가 회전만 하는 게 아니고 진동을 하면서 회전하거든요. 진동을 하면서 회전한다는 얘기는 뭐 이게 회전하면서 이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R이 고정된 값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저 분자가 이 포텐셜에서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 계속 그럴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R 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표현하는 뭐냐면은 평균값이라는 거야. 평균값. 특정하는 값이야. 진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빠른 주파수로 진동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R이라고 하는 것은 R 제곱의 평균값이라는 거예요. 평균값. 자, 근데 이 분자의 포텐셜이 이렇게 지금 보이다시피 완벽한 하모닉 포텐셜이라고 하면은 그 평균값이 어딜 거냐면 당연히 중앙일 거라는 중앙. 요 점이 요 분자의 R 제곱의 평균값에 해당할 거라는 거죠.
근데 V꼴 1에서 진동할 때랑 V꼴 0에서 진동할 때랑 그 평균값이 다르지는 않을 거라는 이 포텐셜이 완벽히 하모닉 포텐셜이라고 그러면 정확히 중앙 대칭이잖아요. V가 1일 때 아래 평균값이나 V가 제로일 때 아래 평균값이나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의 B값이랑 여기에서의 B값이 다르지가 않아. 왜냐하면 R 제곱의 평균값이 다르지 않을 거라니까. 이런 포텐셜이라고 하나. 근데 실제로는 이렇지가 않다. 실제는 분자 포텐셜이 이런 모양이 아니고 어떤 모양이죠? 한쪽이 열려있는 포텐셜이잖아요. 이렇게 열려있는 포텐셜이라는 거. 실제로는. 그럼 여기가 V 이퀄 0. 여기가 V 이퀄 1이야. 한쪽이 열려있어. V 이퀄 0의 아래 평균값은 여기일지 모르지만 V 이퀄 1일 때는 여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된다. V에 따라서 R의 평균값이 R제곱 평균값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텐셜이 한쪽이 열려있기 때문에. V가 0일 때의 R값이랑 V가 1일 때의 R값이 달라져.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지? B값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V가 V 이퀄 0에서 진동운동을 해봤을 때 회전 에너지 준위가 얘라고 그러면은 V가 1일 때는 이렇게 된다. 이게 촘촘해진다는 거죠. 여기가 B값이 2B, 4B, 6B, 여기가 2B, 4B, 6B에서 B가 같지가 않고 이제는 이게 0, 0, 1 넘는 소리가 돼. B0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가 0일 때 회전상수, B1이라고 하는 것은 V가 1일 때 회전상수. 요 B값하고 요 B값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R값이 다르기 때문에. R값이 달라지게 되면 B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림에서도 그랬지만 V가 0일 때 R값하고 V가 1일 때 R값을 비교해 보면은 어떨 때 R값이 더 크냐면은 V가 1일 때 R값이 더 크다는 오른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가 진동 양자수가 커지게 되면은 R값이 커져. 왜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줄어들게 됩니다. 얘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B0하고 B1을 비교해 보면은 어떤 게 더 크냐면은 보통의 경우에는 B0가 더 커요. 왜냐면 진동 운동을 하면서 R값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 말은 이 간격이 얘가 점점 촘촘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스펙트럼을 찍어보면은 픽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요 00 트랜지션은 보이지는 않지만 얘가 기준이야. 얘가 기준. 요 위치가 예를 들어서 정선이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픽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픽이 첫 번째 픽이에요. 그러면 요 화살표, 왼쪽 화살표하고 오른쪽 화살표의 길이를 비교해보면 이제는 얘가 얼마큼 늘어나냐면 2B1만큼 늘어났죠, 이제. 그 다음에 얼만큼 늘어나면 그게 2B1이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2B1만큼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픽하고 지금 세 번째 화살표를 비교해보고 두 번째 화살표하고 세 번째 화살표를 비교해보면 세 번째 화살표가 4B1만큼 늘어나죠. 근데 얼만큼 줄어드냐면 2B0만큼 줄어들어. 그래서 이 화살표가 얼만큼 늘어나냐면 이만큼 줄어. 이렇게 돼. 얘하고 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2B1 플러스 2B1 빼기 2B0로 써줄 수가 있을까요? 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B0하고 B1이 같았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역시 또 2B1에서 보일 거라는 이게 0이었다라고 그러면 여기서 보였을 거야. 여기가 2B1 또 2B1.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이게 같지가 않아요. B0가 더 커. 이게 뒷부분이 더 커. 그럼 이게 뭐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음수가 된다는 거예요, 음수. 그러니까 2B1 여기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죠? 좀 줄어들게 보인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좀 극단적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여기가 2B1이면 얘는 2B1보다는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픽 때 보게 되면 다시 또 줄어든다는 거예요. 다시. 이 간격이 계속 줄어들게 돼. 요 항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결론은 아이디얼한 경우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완벽한 하모닉 포텐셜이다 라고 했을 때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등간격의 비교를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이 같아요. 그냥 2B야 그냥. 언제? 이렇게 될게. 근데 실제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열려있는 포텐셜이야. 그러면 V가 0일 때 R값하고 V가 1일 때 R값이 달라지면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됩니다.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을 비교해보면 요 간격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아. 요 간격하고 요 간격을 비교해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이것 때문에 포텐셜이 아나모닉 포텐셜이기 때문에 V 이퀄 0에서의 위치하고 V 이퀄 1에서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IR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이 다 찍히지가 않는다 그랬죠? 모든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분자만 찍을 수 있다 그랬죠? 퍼머넌트 다이포먼트가 있던 분자만 찍힐 수가 있다 그랬죠. 예를 들면 HCl 같은 경우에 파셜 포지티브, 파셜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냐? 전기 이쪽으로 얘가 이쪽 방향을 가고 얘는 반대 방향을 받아서 얘가 돌려고 하는 토크가 생긴다. 그래서 얘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이 찍힌다라고 그랬죠. IR도 마찬가지예요. IR도 모든 분자가 IR을 흡수하지를 못해. 대표적인 예로 N2, O2는 IR에서 찍히지가 않아. HCl 같은 분자만 찍혀. 자, 어떤 분자가 그럼 IR에서 찍히냐? 자, 여기서는 뭐라고 정했냐면은 퍼머넌트 다이포먼트가 있는 분자가 IR에서 찍힌다 그랬잖아요. 이때는 어떤 분자가 찍히냐면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먼트가 변하는 분자만 IR에서 찍히게 돼. 자, 예를 들면은 얘가 파셜 포지티브 차지, 파셜 네거티브 차지죠. 이 길이가 R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이 분자 다이포먼트는 우리가 3장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이포먼트는 Q 곱하기 R이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분자가 진동 운동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이게 R이 바뀌는 거예요. 분자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R이 바뀌기 때문에 뭐가 바뀌냐면은 다이포먼트가 바뀌어. 그런 경우에 IR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N2나 O2는 어떻게 되죠? N2나 O2는 얘는 다이포먼트가 없어. 얘는 그냥 0이야. 분자가 늘어나던 줄어들던 얘는 그냥 0이야. 다이포먼트가 안 바뀌어. O2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N2나 O2 같은 분자는 IR을 흡수할 수가 없다. HCl처럼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먼트가 바뀌는 분자만 IR을 흡수할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IR을 찍겠다라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찍히지 않는 분자를 찍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 타입의 분광법을 배웠어.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 제일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냐, 그다음 어떤 분자가 IR 스펙트럼을 찍을 수 있냐가 제일 첫 번째야. 그걸 모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은 사상누각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억을 해줘야 돼. 마이크로웨이브는 퍼머넌트 다이포먼트가 있는 분자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찍힌다. 예를 들면 CO2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CO2는 얘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이 찍히지가 않아. 얘는 퍼머넌트 다이포먼트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IR에서 찍히냐면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먼트가 바뀌는 분자만 찍힌다는 거죠. 예를 들면 HCl 같은 경우. 그 말은 무슨 얘기냐? N2하고 O2는 찍히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통합적으로 두 가지 셀렉션을. 자, 다이포먼트라고 하는 것은 얘는 벡터량이야, 벡터량. 이게 벡터야. 벡터이기 때문에 크기도 있고 뭐도 있죠?
방향이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IR에서는 어떤 게 IR을 시킨다고 그랬죠?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인트가 바뀌는 분자가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이포인트에 뭐가 바뀌냐는 거예요. 다이포인트는 크기도 있고 방향도 있는데 뭐가 바뀌냐는 거지. 뭐가 바뀌는 거니?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IR에서는 뭐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냐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인트 크기가 바뀌면 IR에서 보인다는 거죠. 크기가 이거잖아요. 다이포인트 크기가 바뀌어요. 왜냐면 R이 바뀌면서 다이포인트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반면에 마이크로웨이브는 뭐죠?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퍼머넌트 다이포인트가 있는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 흡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분자가 진동 운동을 회전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인트의 방향이 바뀌는 케이스라는 거죠. 얘는 이거 다이포인트가 이쪽 방향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겠죠. 우리 책에 정의하면은 분자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 분자 다이포인트는 요 방향이에요. 분자가 회전하면 어떻게 되겠죠? 회전하게 되면 다이포인트 크기는 바뀌지 않지만 어떻게 돼?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로웨이브는 다르게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은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인트 방향이 바뀌면은 마이크로웨이브를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마이크로웨이브나 IR이나 뭐가 바뀌어 보인다는 거죠? 다이포인트가 바뀌어 보인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나 IR은 둘 다 공통적으로. 근데 IR에서 뭐가 바뀌는 거냐면은 다이포인트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마이크로웨이브에서는 다이포인트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마이크로웨이브나 IR에서는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은 다이포인트가 바뀌어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서는 뭐가 중심적인 개념이냐면은 다이포인트가 중심적인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두 가지를 배웠어. 마이크로웨이브하고 IR. 근데 방금 봤지만 상당히 많은 분자가 마이크로웨이브나 IR에서 찍히지가 않아. N2, O2 이런 거 대표적으로 우리 주위에 흔한 분자인데 찍히지가 않아. 이때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 라만 분광법이라는 게 있어요. 라만 분광법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N2라든지 O2처럼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찍히지 않은 것들은 얘는 찍을 수가 있어요. 라만. 그래서 라만이 중요한 거야.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에서 찍히면 좋겠는데 상당히 많은 분자들이 찍히지가 않아. 그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라만 분광법이에요. 근데 얘도 셀렉션이라는 게 있어. IR하고 마이크로웨이브는 방금 얘기했지만 아무거나 찍히지가 않는다 그랬잖아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변해야 된다 그랬죠? 다이포인트가 바뀌어야만 크기가 바뀌던 방향이 바뀌던 다이포인트가 바뀌어야만 IR이나 마이크로를 찍힌다 그랬잖아요. 라만도 그런 게 있어. 라만도 뭐가 변해야 돼. 라만에서 뭐가 변해야 되냐면은 평균율이 변해야 돼. 얘도 모두 다 찍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는 평균율이 변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평균율이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지. 평균율. 평균율이라는 게 뭔가요? 여기 어떤 대칭적인 어떤 분자가 있어. 그래서 얘는 다이포인트가 없어. 근데 내가 바깥에서 전기장을 걸어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구름이 찌그러진다고 그랬죠? 전자구름이 찌그러지면서 이 분자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은 다이포인트가 만들어진다. 그걸 우리가 인듀스 다이포인트라고 합니다. 얘가 왜 다이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바깥에서 전기장을 걸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다이포인트의 양은 바깥에서 걸어준 전기장의 세기의 비례.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비례할 거예요. 그럼 이 두 물리량을 연결시켜주는 비례 상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알파라고 표현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평균이름. 그래서 라만에서 중심적인 개념은 바로 그 평균이름. 이게 변해야 된다는 것이. IR이나 마이크로웨이브는 다이포인트가 변해야 되고 라만에서는 얘가 평균일이 분자가 진동 운동을 하거나 회전 운동을 하면서 바뀌어야만 우리가 라만에서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라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혹시 오늘 한 것 중에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자, 그러니까 IR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 어떤 게 IR에서 찍히냐 안 찍히냐 첫 번째. 그 다음에 찍히는 분자가 있어. 그러면 찍히는 분자 스펙트럼의 모양이 어떻다고요? 모양이 이렇게 두 뭉치가 나온다 그랬죠. 두 뭉치가. 이게 어떤 트랜지션이에요? 델타 J가 마이너스 1, 델타 J가
플러스 이렇게 두 분치가 나와. 그때 뭐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그랬죠? P과 픽사의 간격으로부터 뭐를 끄집어낼 수가 있냐면 B를 끄집어낼 수가 있고, 여기 가운데 하나 비어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위치로부터 뭐를 끄집어낼 수가 있냐면은 진동 주파수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동 주파수로부터 뭐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힘상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B로부터는 지난 시간에 되겠는데 뭐가 측정한다고요? 결합기를 측정한다고. 이것이 오늘 한 내용의 핵심이에요.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근데 아이로서 찍히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찍히지 않는 문제들은. 그것은 다음 시간에 배울 라반에서 찍는다는 거예요. 오늘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